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에 숨은 영웅 하도급사 여러분, 설담연구소입니다. 지난 1부에 이어 오늘은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 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2부 대응 전략을 쏙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건설 기술자가 널리 이로운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설담연구소, 오늘도 여러분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혹시 작업시간 제한, 민원 때문에 소갈이 하신 적 있으신가요? 억울하게 비용을 떠안거나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고 그런 일 이제 절대 없도록 설담연구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하도급사가 추가 비용 발생 시 원도급사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대한민국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200%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모든 상황은 문서화. 잊지 마세요. 문서는 곧 힘입니다. 작업시간 제한으로 공정이 지연되거나 갑작스러운 민원으로 작업이 중단된 경우 즉시 공문으로 작성해서 원도급사에게 전달하세요. 공문에는요, 발생시간, 상황, 공정에 미친 영향, 예상되는 추가 비용, 그리고 원도급사의 협조 요청 내용까지 꼼꼼하게 담아야 합니다. 감리자에게도 참조로 보내는 센스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과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하도급사가 원도급사와 동등한 책임과 권리를 가짐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팩트 폭격.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 막장 전경, 장비 대기 상태, 주민항의나 감리지시 녹취록, 공사일지, 작업일보, 장비 가동일지, 원도급사의 지시나 승인 문자가 포함된 문자, 카카오톡 기록, 감리의 민원 관련 지시사항까지 싹 다 모아두세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 따라 원도급사가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잊지 마세요. 세 번째, 돈. 추가 비용 발생 시 꼼꼼하게 산정해서 문서화해야 합니다. 직접비, 간접비 구분해서 똑소리나게 정리해야겠죠? 직접비에는 작업 대기 시간에 따른 인건비, 장비 임대료, 자재 손실 등이 있고요. 간접비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현장 운영비 증가, 임시시설 사용료 연장, 현장 지원 인력 체류비 등이 있습니다. 추가 비용 산정서를 작성할 때는 기간, 항목별 내역, 단가, 합계를 명시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것 잊지 마세요. 네 번째, 협상의 기술. 원도급사와의 협의는요, 반드시 정식 공문을 통해 요청해야 합니다. 공문 제목은요, 작업시간 제한에 따른 계약 변경 협의 요청. 요렇게 하도급사의 계약 변경 요청 권리를 명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 당당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미협의 기록을 남기고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나 국토교통부 산하하도급 신고센터에 정식 접수를 고려해보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최후의 보루 법적 대응. 필요하다면 민사소송까지 불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서를 활용해서 추가 비용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이는 하도급법 제3조의 2 부당한 경영 부담 전가 금지 위반입니다. 이 경우 하도급사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터널 현장에서 민원으로 인한 작업시간 제한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발파 시간을 7시부터 8시, 18시부터 19시로 제한하는 경우 하도급 건설사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이럴 때 여러분을 보호하는 법령과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먼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원도급사는 민원으로 인한 작업시간 제한의 책임을 하도급사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 원도급사가 민원 대응 비용이나 공정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하도급사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면 불법입니다. 하도급법 제4조. 하도급사는 작업시간 제한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인건비, 장비 대기료,
자재 손실 등을 정당하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도급사는 이를 성실히 협의하고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민원 처리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하도급사가 모든 걸 다 처리해야 할까요? 정답은 네. 민원 처리 책임은 계약 내용, 현장 상황, 법적 책임 분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하도급사가 민원 처리를 전적으로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민원 처리 책임이 명시적으로 하도급사에게 부과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통상적으로 민원 처리는 발주처 또는 원도급사가 주도하며 하도급사는 협조 의무를 다하는 수준입니다. 계약서에 민원 처리 비용을 하도급사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원도급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민원 발생 시 즉시 공문으로 원도급사의 상황을 보고하고 민원 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협의 요청해야 합니다. 민원 관련 주민항해 녹취 감리 지시, 원도급사의 지시 문자 등을 수집해서 하도급사의 책임이 아님을 입증하세요. 민원 대응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이를 문서화해서 원도급사에 정산을 요청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원도급사가 민원 처리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면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하거나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공사 진행 중 원도급사의 민원 처리 책임에 대해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건설 공사 중 발생한 피해, 소음, 진동,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는 공사 책임자인 원도급사가 1차적으로 배상 책임을 집니다. 하도급사의 과실로 인한 피해도 원도급사가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원도급사는 하도급사와 무관하게 공사 전반의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집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원도급사는 하도급사의 공사 과정을 관리해야 하며 하도급사 과실로 민원이 발생해도 연대 책임을 집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원도급사는 공사로 인한 모든 민원, 소음, 분진, 진동 등을 방지하고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원도급사는 하도급사의 공사,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종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다수 있습니다. 하도급사가 직접 민원을 처리하더라도 원도급사는 계약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명심하세요. 자, 오늘 설담연구소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억울하게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 스스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설담연구소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유용한 정보는 설담연구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확인하세요. 설계 단가, 건설기계 시간당 작업량 산출, 수량 산출서, 내역서, 시공, 동영상 등 건설기술자를 위한 꿀자료가 가득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설담연구소를 검색해보세요. 유튜브 채널 설담연구소에서는 연구소 소개 및 자료 활용법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만나요. 건설기술자가 널리 이로운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설담연구소였습니다. 방문 및 구독은 사랑입니다.